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늘은 내 생애 최악의 날이다. 선생님, 그럼 전 죽는 건가요? 내 나이 30살. 한창 창창할 나이에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 정말 안타깝지만 현대의 기술로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는 내게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나한테 벌어지다니.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전 이렇게 빨리 죽고 싶지 않다고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울면서 의사한테 말했다. 그러자 의사는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내게 말했다. 사실 죽지 않을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아마도 100년 후에는 간암을 쉽게 고칠 수도 있겠죠? 100년 후에나 고칠 수 있다고? 난 지금 이 의사가 날 놀리는 건가 싶었다. 저희 병원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그중 아주 오래전부터 냉동인간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동물 실험에서 모든 동물에게 성공해냈습니다. 곧 런칭을 앞두고 있긴 한데... 의사의 말에 난 눈이 번쩍 떠졌다. 100년 동안 얼려서 잠들어 있다가 100년 후에 깨어난다는 거면 정말 엄청난 기술 아닌가? 그리고선 발전된 의료기술로 난 암을 고칠 수 있다는 건데 난 정말 살고 싶었다. 선생님, 제발 저도 냉동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런칭 고객으로서 모든 과정의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드리겠습니다. 3일 뒤에 다시 병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0년 후긴 하지만 암을 고칠 수 있게 된 데다 전액 지원해준다는 말에 나는 100번이 넘게 의사한테 인사를 했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난 그날부터 주변인들을 정리하고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내 사정을 말한 뒤 작별을 구했다. 그리고 3일 뒤 나는 병원을 다시 찾아갔고 의사와 함께 지하실에 있는 연구실로 들어갔다. 연구실 안에는 한 개의 유리관이 세워져 있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은 뒤 유리관 안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의사가 말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엔 차갑다가 잠시 머리가 어지러우실 텐데 그때는 세포까지 완전히 얼어가는 과정인 거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편해지실 겁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의사는 유리관 옆에 있는 기계를 만지기 시작했고 이내 내 몸은 차가워져 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그 순간이 지나자 엄청난 편안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1시간 뒤 연구실의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 된 거예요? 네, 1시간 전에 완전히 얼었어요. 지금 마무리 작업도 다 끝났고요. 저 친구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술 때문에 간암이 걸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 에이. 저흰 이만 불 끄고 나가죠. 이제 이 연구실 1번 룸은 100년 뒤에나 열리겠네요. 그들은 밖으로 나갔고 곧 이 방의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해석! 나는 몸이 열려졌지만 1시간이 지난 후에도 문이 열고 닫히는 소리와 의사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 즉, 이 실험에는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오류가 있는데 바로 몸은 얼지만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을 때도 몸은 얼어서 성공적인 것 같았지만 동물들에게는 정신이 살아있었고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해 연구원들이 이 오류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연구실에서 정신은 멀쩡한 채로 얼은 몸으로 100년을 기다려야 한다.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난 한숨이 나왔다. 1시간이나 붙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람? 아직 어린애니까 이해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애가 너무 못 알아듣는다. 참다 나는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제발 진심을 담아서 좀 대답해. 정말 죄송해요. 정말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혼을 좀 냈더니 그제서야 조금 비슷해졌다. 하지만 아직 내가 원하는 정도는 아니다. 난 아들이 진정으로 느꼈으면 했다. 조금 늘긴 했는데 네가 하는 말에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대답해봐.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장난감 치우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동차 장난감 하나를 까먹었어요. 아빠가 그걸 밟고 계단 아래로 넘어지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주 마음에 든다. 그래, 그래야 내 아들이지. 혼란스러워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난 흡족해하며 말했다. 잘했어, 우리 아들.
해석! 사실 나는 얼마 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근래 들어 자주 싸우곤 했는데 그날은 유독 남편이 나를 화나게 했고 화를 이기지 못한 나는 결국 계단에서 남편을 밀어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이자 가족인 내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연습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 조금 있으면 경찰 아저씨들 오는데 방금처럼 말하면 돼. 그땐 눈물도 조금 더 흘려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나는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다. 그런데 얼마 전 해외 근무로 파견 나가게 되어 3년 동안 해외에 있게 되었다. 외국에서 일하며 업무 관련해서는 더욱 성장하긴 했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이 너무 그리웠고 외국은 낯선 곳이라고만 느껴져 업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그리고 그 따분함과 스트레스는 먹는 걸로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뒤 다시 돌아온 한국.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어머, 너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어이구, 우리 딸 외국 생활이 잘 맞았나 보네. 나를 본 가족들은 왜 이렇게 살이 쪘냐며 놀랐고 그 후로도 만나는 친구들이나 동료들마다 나의 달라진 모습에 티는 안 내도 놀란 눈치였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데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폭식은 쉽게 고쳐지질 않았고 오히려 살이 더 쪄갈 뿐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전단지를 보게 됐는데 그 어떤 노력이나 운동 없이도 살이 쭉쭉 빠지는 알약을 판다는 내용의 전단지였다. 나는 곧바로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알약을 주문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택배가 도착했고 택배 박스를 열어보니 전단지 보고 주문한 알약 한 알과 쪽지가 한 장 들어있었다. 효과는 절대적이므로 단 한 알만으로도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술이나 자극적인 음식 또는 다른 약의 복용은 당분간 삼가해주세요. 쪽지를 대충 훑은 나는 곧바로 그 알약을 삼켰다. 그리고 그 약의 효과는 말 그대로 대단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체중이 줄어들었다. 운동 한 번 안 하고 매일매일 배 터지게 먹어도 몸은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다. 오히려 해외에 나가기 전보다 더 살이 빠져갔다. 동시에 점점 이상한 증상들이 몸에 나타났는데 치매에 걸린 것 마냥 기억력이 상당히 감퇴한 것 같았고 가끔 눈이 뿌얘지거나 몸이 굳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나는 조금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살에 대한 스트레스의 보상심리인 건지 날씬해진 몸에 대한 만족감이 더 컸다. 그리고 한 달 뒤 나는 죽었다. 해석. 사실 그 알약에는 기생충 알로 꽉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약을 먹은 후 기생충들은 내 몸속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내가 먹은 모든 음식물을 섭취했으며 그것들은 점점 범위를 넓혀 내 내장과 뇌로 침투하여 신경들을 손상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던 나는 결국 죽고 말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다. 툭하면 병이 나고 조금이라도 다쳐서 멍이 들면 최소 한 달은 지나야 멍이 사라지곤 했다. 그래서 점이나 사주 같은 걸 보면 내가 단명할 거라고들 했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여전히 나는 몸이 허약하고 부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의 집들이를 하게 됐는데 거실에 온통 뱀술이 놓여져 있는 것이었다. 뱀술은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친구가 말했다. 너 뱀술에 관심 있냐? 아니 이런 건 처음 봐서 신기하다. 근데 이런 건 왜 만드는 거야? 네가 모르는구나. 야, 뱀술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지금 내가 담가놓은 게 살모사거든? 얘네는 생명력이 강해서 이 통에 갇힐 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더라. 그때 그 살모사의 생명력이 소주에 녹아서 살모사주를 마시면 그 생명력이 더해진다는 거지. 내 몸이 괜히 튼튼한 게 아니다. 친구의 말에 나는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건데? 이게 좀 귀찮긴 한데 만드는 방법은 쉬워.
물을 넣은 병에 살무사를 넣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동안 쌓여진 배설물이랑 물을 다 치워. 그리고 그 안을 소주로 가득 채운 뒤에 3년만 기다리면 돼.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해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이다. 그리고 10년 후 나는 체포되었다. 해석. 생명력이 강한 살무사를 술에 담궈 마시면 생명력이 더해진다는 친구의 말에 나는 인간을 담궈 마시면 그 인간의 수명까지 내가 더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납치했고 술에 담궜다. 경찰은 나를 연쇄 유괴 살인죄로 체포했고 나는 무기징역을 받을 예정이며 허약한 내 몸은 감방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 안가 죽게 될 것이다.